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오늘도 대여투쟁의 선봉자 장희찬 최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예. 비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교통사고가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는데 예. 좀 찜찜하고 무서운 구석에 한두 개가 아닌 교통사고가 어제 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진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무서운 일이 뭔가 이재명과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사고가 난다는 점. 그래서 좀 무서워요. 이미 이재명은 당대표 시절부터 네. 경기도 지사할 때 그렇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석연치 않은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6명 정도가 의문의 네. 그런 결과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과 개딸들이 네. 가장 눈엣 가시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거든요. 아, 그렇죠. 언제 재판 제기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사퇴하라, 조희대 탄핵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막 개딸이나 개딸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예.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순회 일정으로 네. 전북에 갔을 때 전북에 갔을 때 하필 하필. 이해할 수 없는 예. 이 직진 차량과 음. 이 반대편 가는 차량 사이에 추돌 사고. 아, 조희대 대법원장 수행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영화 같은 일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는 사고가 잘 안 나거든요. 그렇죠. 교차로에서 한복판에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일부러 갖다 박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 사고는 잘 안 나는데 영화 같은 일이죠.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수행하는 차량이 박혔다고 하지만 한 타이밍만 삐끗했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차가 이 사고의 대상이 됐을지도 그렇죠.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탑승한 차량이 먼저 교차로를 빠져나가고 그 뒤에 수행하는 사람들 차가 오는데 그 차를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면으로. 근데 만약에 차를 착각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필이면 전북 정읍에서. 경찰에서는요, 예. 이걸 그냥 운전 부주의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경찰 조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또 이 전남 광주에서는 장윤기 사건 경찰이 얼마나 엉터리로 조사를 하고 증거를 인멸했는지가 다 드러났는데 그렇죠. 솔직히 대법원장 수행 차량에 이 정도 사고가 났으면 이거는 뭐 특수본 꾸려지고 해서 조사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이재명 보세요. 아, 이 집에 이거 나무대가리. 난리를 치고 막 뭐 테러니 아니니 이걸 테러로 보긴 힘들다는 보고서 쓴 사람들 막 다 털어버리고 막. 그렇죠. 당대표 테러 방지위원회 TF 해가지고 전현희가 그 위원장 맡았고. 그 뒤로는 어디 연설할 때마다 방탄유리 설치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거 막 방탄 조끼 입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고를 단순히 운전 부주의로 볼 수 있는가. 그렇죠. 이건 뭔가 지금도 여기 서초동 대법원 예. 앞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조희대 대법원장 인신공격하고 저주하는 집회들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좌파들에 의해서. 예. 이건 뭔가 철저하게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조사를 해봐야 하고. 진짜요.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님 네. 그 차 타고 다닐 때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드럼통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드럼통 정부예요. 드럼통 정부. 진짜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요. 예.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 얼마 전에 뒤에서 누가 밀어가지고 넘어진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재명 정부나 좌파들한테 이 배승희 방송 따따붙다 뉴스 배송 이런 게 눈에 까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정말 여러분들이 힘이 돼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경찰,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장윤기 사건 때문이죠. 장윤기 사건은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사실관계를 조금만 설명드리자면 이 장윤기라는 사람이 한 여성에 대해서 강간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일반 살인죄로 이 증거나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이것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강간살인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은 약 2년 정도만 살다 나오는 가벼운 수준의 이거 평소로 표현하자면 강간살인보다는 더 낮은 수준의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살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본 결과 이거 경찰이 증거를 다 감추고 있었네? 이런 게 드러난 사건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윤기는요. 만약에 경찰이 증거 조작하고 인멸해 준 것처럼 단순 살인으로 몇 년 살고 나왔으면 100% 이런 범죄를 또 저지를 인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외국인 여성 대상으로 성범죄 저지르려고 했던 전력이 드러났고 수사 과정에서 집에 가니까 그 무슨 인형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모양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놓은 것들. 근데 그 증거들을 누가 다 인멸했느냐. 경찰 아버지와 수사팀장 이런 사람들이 짜고 치면서 그러니까요. 다 없애준 거예요.
바로 아버지가 경찰인데 그 경찰이 없앤 거예요. 그리고 수사팀장도 이 예. 전남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일하면서 무슨 표창장 받고 상원 받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게 그 지역에서 음. 일종의 전남에서 광주에서 몇십 년을 일하면서 다 알고 형님 동생 하던 사이니까 예. 경찰 내부에 이런 지역 카르텔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향판이라고 하는 판사들도 있지만 음. 향찰이라고 해서 경찰도 그 지역에서만 일하는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 비밀번호 알려주고 예. 그러면 그 집에 가가지고 증거를 증거 다 가지고 없애버리고 이게 강간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이나 그 사람 모양의 인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은멸해버리고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평생 감옥에서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단순 살인으로 몇 년 살다 나와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게 진짜 무서운 부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딸 가진 부모님도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근데 이제는 법이 바뀌면 예. 통과되면 예. 검찰이 이런 보안 수사를 하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그렇죠. 또 다른 장윤기가 나와요. 또 다른 장육이 나올 수 있죠. 제2, 제3의 장윤기가 나올 때 이런 지역 카르텔들이 아유 광주에서 30년 근무했네. 그렇죠. 이랬을 거 아닙니까? 형님네 아들네 뭐 그런 일이 있네. 아이고 비밀번호 몇 번인데요. 그럼 그렇죠. 가가지고 문 열어서 막 증거 없애주고 막. 야,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좀 봐줘라. 수사 좀 정보 줘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이제 검찰이 지금은 보안 수사를 하니까 예. 그나마 이거 이상한데 다시 수사해보자. 예.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포렌식도 하고 하는데 음. CCTV도 검찰이 다 확대해봤대요. 아. 근데 경찰은 핸드폰 날려먹으니까 예. 그냥 증거가 없네. CCTV 확대 안 하고 예. 이건 인식이 불가능하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수많은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도 못 잡거나 그렇죠. 또는 처벌을 적게 받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는데 이 경찰들이요. 이 광주청 으뜸 형사팀으로 뽑히기도 하고 무려 34차례 상훈도 받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경찰들 그리고 잘 수사 잘하는 경찰들 피해자 편에 선 경찰들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피해자가 사망하니까 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 아들 살려줘야지 하고 지금 피의자 이 범죄자를 도운 겁니다. 근데 이딴 장윤기 사태를 보고도 네. 김어준이란 인간은 지 뭐랍니까? 방송에서 예. 장윤기 같은 거 1년에 몇 번은 일어난다.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 예. 저는 김어준 어제 벌금 2천만 원 유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동재 기자 거기 법정 앞에서 기자들이 막 물어보는데 그냥 도망쳤어요. 차 타고 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저는 그딴 헛소리를 예. 감히 이 피해자 유족 앞에서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피해자 유족이 그런 말 들으면 진짜 피가 거꾸로 쏟아서 그렇죠. 김어준 그 털을 다 뜯어버릴 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뭐 또 최강욱도 나와가지고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하면서 언론에 알리면 되는 거 아니냐. 또 박은정 이 사람 검사 출신인데 불구하고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그 이제 한 명은 언론에 알리라 그러고 예. 한 명은 언론 플레이해서 문제라 그러고 하. 뭐 어쩌라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언론에 알리면 언론이 수사를 대신 해줍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민주당의 남양주 김용민은요. 예.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면 된대요. 아니 일단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이 세상에서 없잖아요. 사라진 상태고 예. 대부분의 여러분 강력 사건 피해자들은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수로 수사 과정에 참여해서 수사를 하고 뭐 경찰한테 CCTV 봤냐 이런 말 하면 경찰이 콧방귀 끼지 그걸 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법사위원장이 되려고 하는 서영교 있잖아요. 네. 서영교가 검사들한테 그렇게 걱정되면 중수청 가서 열심히 일해라. 중수청에는 보안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수청 가서 열심히 일해라. 이런 헛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수사를 중수청도 못하게 막아놓고 중수청에서 뭘 열심히 일하라는 그러니까 겁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예. 서영교, 유시민, 김어준, 뭐 최강욱, 김용민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장윤기 피해자 유족한테 한번 찾아가 봐라. 저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드리긴 했지만 자기 일이 대부라고 하세요. 자기 딸이 그런 일을 겪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안 수사권 없애고 경찰한테만 맡겨놓자고 예. 할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당해보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이런 사건은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난다.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인성의 문제예요. 인성.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예. 이 피해자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면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딴 식으로 말하면서 1년에 몇 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인간들을 영원히 기록해서 역사에서 심판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 한 명 있죠.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도요. 해병 우리 해군이 지금 이렇게 실종된 상황에서 그걸 보고 받고도 야 골프 치러 가자. 가서 골프나 치자. 나이스 샷.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 굿샷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옆에 뭐 김현지가 동행을 했네 안 했네 제보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골프를 안 쳤으면 예. 죽어도 안 쳤다. 안 쳤다. 너네가 고소한다 난리치고도 남았을 인간이 가짜 뉴스다. 이재명입니다. 예. 입틀막법으로 10억짜리 손해배상 걸었겠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 비공식 일정을 확인 못한다? 야. 이거는 골프 쳤다는 자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골프를 치고 나서 우리 해군 장병은 바다에서 정말 안타깝게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해군 장병 실종 보고가 들어가고 시신으로 발견될 때까지 대통령한테는 어떤 보고가 들어갔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예. 1분 1초도 남김없이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세월호 7시간 때 뭐 했느냐 하면서 7시간 분 단위로 공개라 초 단위로 공개라고 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맞아요. 아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최상병 사건 책임이 대통령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특검하잖아요. 특검했잖아요. 그러면 해군 장병 실종 골프 논란 특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럴 때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아수 사건 당한테만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침묵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불리한 건 다 침묵하고요. 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막 하고 있어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촉법소년 논란이 나왔는데 여기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네. 이게 촉법소년 연령을 특정 강력 범죄에 한해서만 하향한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예. 전부 전부 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던 것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제가 예.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대선 때 발표한 게 우리는 아예 2년 하향하겠다. 예. 만 14세에서 12세로. 그거를 지금 절반도 안 되게 뺏겨다 쓰는 건데 예. 지금 뭐 소년원 간 거는 기록이 안 남으니까 공무원 되고 하는데 지장이 없대요. 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재명이 마치 아니라는 듯이 음. 그래서 내가 소년원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나 보다. 이러고 웃고 넘기는데 본인에게 주어지는 의혹을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 것도 문제지만 예.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요. 장윤기 사건, 예. 우리 해병 실종 사망 사건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슬퍼하거나 뭐 입장도 안 밝히면서 이렇게 농담 따먹기 하면서 그래서 내가 소년원 갔다고 하나 보다. 이게 지금 현실에서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이게 공식 석상에서 할 말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소년범의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아 공직에 갈 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소년범의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아서 공직에 가도 된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걸 받아가지고 아 그래서 내가 소년원 출신이란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말 할 때도 아니고요. 그럼요. 할 말은 안 하고 있고 이런 농담 따먹기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해병 이야기, 해군 예. 이야기나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말 안 하면서 자기 총을 뭐 개조했다라는 언론 기사 예. 아니라고 득달같이 트위터에 글 올리고요. 그러니까요. X에 이런 농담 따먹기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일각에서 이런 의혹을 이재명한테 막 제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대로 해명을 하고 밝히든가. 밝혀야죠. 이렇게 농담 따먹기로 다른 중요한 사항을 다 뭉개고 넘어가는 게 공식 석상에서 이게 무슨 어울리는 이야기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은요, 대통령으로서도 인정할 수 없지만, 이번 해병 그 사건, 해군 사건으로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제 그 국무회의가 무슨 또 장난처럼 느껴진 것이,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금 감면하는 얘기,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댓글로 초고가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면 2번을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시간 댓글에 그 반응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장난입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데 네. 그 이재명 국무회의 유튜브를 개딸만 보겠죠. 그렇죠. 그럼 개딸들한테 1번, 2번 눌러주세요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국무회의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보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으며. 차라리 예. 배승희 변호사 따따붙다 해서 그렇죠. 우리 막 2만 명, 3만 명씩 보잖아요. 네. 거기서 부동산 정책 1번, 2번 하면 사람이라도 많지. 그렇죠. 우리한테 물어보지. 그렇죠. 이거 몇백 명이나 본다고. 이게 어쨌든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저기 갔어요. 예. 부동산 정책 건의할 게 있다고 했어요. 음. 그 한성숙 총리가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내라. 아, 이재명 그건 나중에 좀. 예. 그러니까 오세훈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서울시장은 부동산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입틀막 시키면서 개딸들 보고 댓글 달아가지고 그 댓글 보고 결정하겠다?
이게 대한민국 수준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댓글을 단 사람들이 정말 어디에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인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중국인들이 거기다 들어가서 댓글 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대부분 다 이재명 성향일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1번, 2번 눌러주세요 하면 당연히 그거 누르죠. 게다가 그것이 지금 국무회의에서 이 정책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건데 이걸 그냥 개딸들이랑 중국인이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댓글로 해주세요? 그 댓글 갖고 정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개딸들의 목소리만 들으면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겠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고요. 뭔가 시스템을 갖춰서 예. 대국민 투표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10대, 20대, 30대 여론조사 하듯이 이게 통계를 나눠가지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거기 이게. 개딸들이 보고 있는데 가가지고 와 부흥회하고 나는 잘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벌거벗은 임금님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그렇죠. 임금님. 아니, 장축체육관에 5만 명 모여놓고요. 거기서 막 박수 받으니까 환호 받으니까 야 잘하는 거다. 그런데 밖에 있는 95%는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전세를 실종시켰잖아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을 뭐라 했냐면 네. 부동산 타노스라고 했어요. 타노스. 그 타노스가 손가락 한번 까딱해서 인류의 반을 없애버린 그 괴물이거든요. 영화에 예. 나오는. 전세하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제도를 타노스처럼 없애버린 게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놓고 개딸들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막 50억으로 뭐 제한할까요? 30억으로 할까요? 이 중요한 거 유튜브에서 그러고 앉아있는 게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내려와야 돼요. 그럴 거면 따따붙다 라이브로 결정하게 해달는. 그러니까요. 사실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한테 얘기해, 우리한테.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도 문제지만은 그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사상 초유죠. 이 국방부 장관 탄핵에 청원까지 올라오면 바로 안규백도 문제인데 안규백이 지금 사관학교 통합 사관학교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지금 꼬꾸라지고 있어요. 욕을 워낙 많이 먹고 네. 육군, 해군, 공군을 합쳐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군 장병들, 예. 장성이 될 사람들을 우리말 잘 듣는 어떤 이 줄서기 잘하는 사람들로 한꺼번에 쉽게 관리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통폐합한다더니 그 위치인 태릉 CC에서 이재명이 막 골프 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사유화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육군도 반대하고 그렇죠. 해군도 반대하고 예. 공군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 와중에 안규백 너는 방일뿐만이 아니라 탈영까지 했어? 그러니까요. 이런 의혹까지 불거지니까 안규백이 이거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안규백 탄핵 확실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면 안규백 못 자르면 예. 이거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서 밀어붙일 거예요. 아,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모자라도 안규백 탄핵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밝혀라. 밝혀야죠. 탄핵안 밀어붙이고 예. 네. 탄핵안을 민주당이 만약에 통과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도 안규백 탈영 의혹을 같이 감싸준 거다. 도매급으로 만들어서 여론전을 펼쳐야죠. 그렇죠.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병적 기록부만 공개하면 될 거를 왜 공개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것도 뭐 나중에 정정해서 공개하겠다고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형제가 그 과거에 나왔던 기사에 따르면은 이 여성을 욕보했다고 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도 있는데 이것까지 다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넘어가서요. 이번에는요. 주미 한국대사 바로 강경화입니다. 강경화가 뭐 원래 실력이 없잖아요. 그냥 통역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 외교부 장관까지 해서 지금은 주미 한국대사가 됐는데 빨리 들어와라. 너 빨리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지금 긴급하게 귀국했다면서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인입니다. 예. 그 주재국에 나가 있는 대사가요. 예. 보통 본국인 우리나라로 올 때는 예. 그 예를 들면 예. 미국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할 때 맞춰서 같이 와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아닌데 대사만 자리를 비우고 왔다? 예. 이건 미국에서 뭔가 심각하게 안 풀린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오죽하면 웬만하면 이런 일 만들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들어와서 일단 회의를 해보자라는 예. 건데 지금 쿠팡 사태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별 문제 아닌 걸로 쿠팡을 탈탈 털어서 미국 기업을 괴롭힌다. 예. 이런 인식이 가득하고 지금 우리가 약속한 이재명이 미국에 주기로 한 투자가 하나도 선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3,500억 불. 애초에 우리 실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투자를 일단 그렇죠. 사인해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쳤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 첫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예.
결국에는 삼성이랑 SK한테 돈 너네가 내놔라. 돈 좀 내라. 돈 좀 내놔라. 그 이재용 회장이랑 최태원 회장 협박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경화를 부른 건데 예. 강경화가 들어와봤자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강경화는요. 예. 미국 핵심 인사들 공화당 라인들이랑의 친분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원래부터 정치권에서 정통 외교관으로 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통역하다가 문재인한테 그냥 여자라는 이유로 깜짝 발탁돼서 예. 이미지 쇼 보여주기로 외교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화당 라인과의 깊은 인맥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대사관 강경화가 가서 미국한테 아무리 해명을 해봤자 이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일단 너 귀국해라 하면서 청와대와 뭐 대응 수위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데 아무런 그게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 미국의 자국 기업 보호, 경제적 압박 이거를 막 하다 보면은 결국 한국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이 본다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한테 부담이 전가될 겁니다. 예. 이를테면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금 쿠팡 괴롭히는 걸 이게 일종의 보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미국도 다른 카드를 꺼내겠죠. 그렇죠. 지금 관세 협상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우리 반도체 아무리 잘 나가지만 예. 미국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노리고 무슨 간단한 조항 하나만 만들어도 주가 폭락하고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밀려들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재명한테 전달되는지나 모르겠어요. 골프나 치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럴 때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가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장애투쟁까지 하면서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원내투쟁, 장애투쟁 둘 다 하는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장애투쟁 나와달라고 하면 나와달라는 전화 받고 이러고 전화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기자들한테 쪼르르 일러 바치면서 미친 거 아닙니까? 장동혁이 와달라는데 난 안 나간다. 이게 뭐 자랑입니까? 근데 지금 국회 안에서 예.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말 들어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상임위 자기들이 혼자 마음대로 다 하겠다고 하죠. 그렇죠. 그럼 결국 밖에 나가서 예. 국민들, 청년들과 함께 여론을 만들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극우다 강성이다 하면서 안 하는 거? 예. 그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없더군요. 그러니까 청년 최고위원 하려고 나왔던 사람들 뭐 후보들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당규로 바꾸느냐 마느냐 하면서 이 청년들이 민주당에게 완전히 실망하고 수구 꼴통이 됐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판국이라면 이 이슈를 국민의힘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가뜩이나 각지의 청년들이 나오고 오늘은 또 장동혁 대표가 광주까지 가는데 예. 광주의 청년들도 열받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관위 사태 때문에. 예. 근데 민주당은 우리 배승희 변호사 말한 것처럼 청년 최고위원제도 만들어 줄 뻔하다가 네. 그거 안 해.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출마하려던 청년들과 그 지지자들이 다 열받아 버렸어. 예. 이때를 파고들어서 청년들과 함께 민주당을 완전 포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극우다 강성이다 안 나간다 이런 인간들 장동혁 대표가 집회 갔는데 부산에 갔더니 부산 의원들 거의 다 안 나왔어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총선 때 다 잘라버리는 걸로 그러니까요. 보여줘야 돼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지금 국조도 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이 선관위 사태 국조. 우리가 필요 없다고는 했지만 계속해서 이게 나오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국조 특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재검표를 먼저 하냐 특검이 먼저 하냐 이러면서 민주당한테 놀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상현 위원장은 재검표하자 그러고 예. 나머지 위원들은 아니다 특검이 먼저다. 네. 이거 섣불리 재검표했다가는 증거 인멸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손발이 안 받는 모습을 계속 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건 당대표한테 지시를 받아서 그렇죠. 단일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합지졸을 내고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선방해내고 지금 정당 지지율을 이만큼 끌어올린 게 기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 당원이 바꿔야 됩니다. 이제 당원 중심의 당이 되겠다. 장동혁 대표가 하는 캐치플레이가 그거잖아요. 혁신안을 아마 곧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회의원들이 주인이 되는 당이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사결정하고 네. 다음번 국회의원 공천도 비례대표 공천도 당원들이 하겠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당원 가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원 가입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네. 오늘도 쭉 이렇게 대여투쟁의 선봉자 장해찬 최고와 이 이재명을 부셨는데요. 이렇게 많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왜 도대체 한동훈 탓을 하고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죽 열받으면 예. 안철수 의원이 지금 한동훈 계속 때리다가 예. 오늘은 한동훈 너 창당해. 아, 근데 창당할 때 너 옆에서 방송하는 신지호, 김종혁, 윤희석 뭐 이런
친한 개들을 여의도 레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여의도 레카들은 떼고 해라. 그 여의도 레카들이 오만 사람 다 공격하면서 다 널 적으로 만든다. 이건 정말 살아있는 조언이거든요.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의 제일 아픈 부분을 지금 정말 잘 꼬집어주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안철수까지 나서서 이렇게 한동훈과 척을 칠 정도냐. 그럼 제가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안철수만큼만이라도 해라.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과 민주당과 잘 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안철수만큼만 해라 이런 말이 나오다니요.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이재명과 싸워주십시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